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남은 생이 평안할지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남들은 공기 좋은 산속으로 가라 하고, 누구는 병원이 가까운 도심에 머물라 하며, 또 다른 이는 자식들 가까운 곳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이 편히 쉴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 텅 빈 거실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살 장소에 대한 고민이 노후라는 이름표를 달고 우리 앞에 육중하게 내려앉았기 때문이지요. 이 답답한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하고도 깊이 있는 해답을 드리기 위해 평생을 남의 시선에 얽매여 살다가 은퇴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낸 어느 60살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수백 년 전 프랑스의 한 성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보다 앞서 이 고민을 처절하게 했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38이라는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에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자신의 성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는 성의 가장 높은 탑 꼭대기에 자신만의 서재를 만들고 그곳을 뒷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셸 드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우리만의 것이며 완전히 자유로운 뒷방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는 이 뒷방이야말로 진정한 고독을 즐기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세상의 풍파로부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살아야 할 곳은 어떤 특정한 행정구역이나 화려한 주택이 아니라 바로 이 뒷방이 마련된 곳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노후 불안의 심리적 그리고 철학적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주변의 환경이나 편의 시설만을 따지곤 합니다. 하지만 미셸 드 몽테뉴가 간파했듯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천국 같은 휴양지에서도 우리는 외로움과 허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지혜를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평생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김석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석훈 씨는 60이 되던 해 화려한 은퇴식을 치르고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털어 경기도 외곽의 아주 근사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는 그곳이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마당에는 잔디를 깔고 작은 텃밭을 일구며 아침마다 산새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는 삶을 꿈꿨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복잡한 출퇴근 전쟁도 없었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오자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은 얼어붙었고 산새 소리는 적막한 고독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가끔 찾아오던 자식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이 뜸해졌고 평생 일만 하느라 친구도 변변이 없던 김석훈 씨는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 소리에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의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분명히 가장 좋은 곳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지옥 같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갈까 고민도 해보았고 더 비싼 실버타운을 알아봐야 하나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석훈 씨는 우연히 미셸 드 몽테뉴의 수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속에서 그는 뒷방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전원주택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겉모습일 뿐
정작 자신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자기만의 뒷방은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즉시 집안의 작은 방 하나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오래된 책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비싼 가구 대신 손때 묻은 책상을 놓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 작은 방에서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의 감정을 기록하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글로 쏟아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밖은 여전히 춥고 적막했지만 그 작은 방 안에 있을 때만큼은 김석훈 씨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게 되었고 이웃의 시선이나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외곽인지 도심 한복판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거처는 바로 그 작은 방, 즉 그의 마음속에 마련된 뒷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석훈 씨가 발견한 이 뒷방의 비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노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남은 인생을 가장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이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반드시 탈출해야 합니다.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번듯한 아파트에 살아야 체면이 서고 좋은 차를 굴려야 자식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셸 드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것이다. 남의 눈에 비치는 나를 가꾸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살아야 할 곳은 내가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곳,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괜찮은 곳, 그리고 나의 부족함조차 편안하게 수용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에 입고 싶었던 편안한 옷을 입고 남들이 좋다는 취미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즐거운 일을 찾아야 합니다. 주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처의 입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의식을 만드셔야 합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노후의 평안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소하고 반복적인 일상에서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것, 매일 한 페이지의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거처를 신성한 사원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김석훈 씨가 작은 방에서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공간에서 수행하듯 매일을 채워가십시오. 그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마음의 동요가 가라앉고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돌보는 고귀한 행위임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단출하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를 대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진정한 풍요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나씩 버려야 합니다. 짐이 가벼워야 여행이 즐거운 법입니다. 노후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길에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으면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물건들을 정리하듯 여러분의 마음속 창고도 정리하십시오. 나를 괴롭혔던 기억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를 구속했던 욕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비워진 공간에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자유가 들어앉을 수 있습니다. 미셸 드 몽테뉴가
자신의 탑에서 단출하게 지내며 사색에 잠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넷째, 고독을 친구로 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허전함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노후에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고독이 즐거움이 되는 장소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평생 일에 치여 살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고독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은 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일상 속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마련한 마음의 뒷방 속에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밖으로 눈을 돌리기보다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비싼 아파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유명한 휴양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긍정하고 작은 일상에 감사하며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찾아 헤매던 낙원입니다. 미셸 드 몽테뉴가 은퇴 후 자신의 뒷방에서 인류의 지혜가 담긴 수필집을 써내려갔듯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뒷방에서 남은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그곳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들은 왔다 가지만 여러분이 정성껏 가꾼 내면의 안식처는 영원히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노후의 불안이라는 파도를 넘어 평온이라는 깊은 바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하고 평화로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평안의 성소가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모든 시간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에 마련된 그 가장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 편히 쉬십시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남은 인생을 가장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진짜 우리들의 집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미셸 드 몽테뉴의 지혜와 김석훈 씨의 이야기가 막막한 노후의 길 위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길어올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은 매 순간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소중한 깨달음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길을 함께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삶의 조언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커다란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